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믿게 되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리고 좋은 효과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요, 이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진통제와 가짜 약인 플라시보를 함께 복용했더니 요통이 감소한다고 느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역시 긍정적인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자, 먼저 피플앤 이슈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용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피플앤 이슈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어제 오전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모두 7분이었는데요. 어제 모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제 처음으로 재판이 시작된 지 거의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참담하다라는 심경을 나타내면서 정치 보복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인단들은 더 이상의 변론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이 변론을 그만두고 사퇴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 무죄를 주장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법정에서 자기 주장을 좀 내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변호인단이 갑자기 사퇴하는 것은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지난 13일이죠. 법원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적인 구속영장,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서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심증을 굳힌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바로 이 시점에 뭔가 하나를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을 좀 흔들고 유죄의 심정이 굳혀지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 이런 전략적인 어떤 이 카드가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원 사임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일단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이것이 유죄의 심정을 굳힌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변호인단이 전부 사퇴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재판 진행 자체가 지금 중단되게 되니까 이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라고 일단 사퇴를 좀 철회해 줄 것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사건을 계속 진행해왔던 6개월 이상 진행해왔던 변호인들이 갑자기 사퇴하게 되면은 국선 변호인을 투입을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좀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뭐 사건 기록이 10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판이 좀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재판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변호인들이 좀 복귀했으면 좋겠다. 사퇴를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상태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했던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에 있는 한 여성이 무언가를 치우는 사진 때문이었죠? 그 무언가는 사실 아침 시간에 어떤 식사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사람의 인분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6시경 서울 지하철 3호선 대화행 열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시간이면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퇴근 시간으로 이 만원인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악취가 풍겼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바로 문 옆에 바로 인분이 버려져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제 피하기 바빴습니다. 코를 막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지하철 본부에 전화를 해서 빨리 좀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이렇게 변을 치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한 분이 치우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여기 물티슈도 있어요. 또 뭐 휴지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분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요. 나중에 이 사건은 함께 기자가 그 지하철을 우연히 탔다가 사진을 촬영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아주머니 말씀은 그렇습니다. 당시 내가 이 일회용 비닐 장갑이 있었기 때문에 치울 수 있었다. 누구나 비닐 장갑만 있었으면 다 했을 것이다. 네네.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이 인분을 봤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고 그렇죠.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철역에서.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선뜻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쁠 텐데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글쎄 가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네.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가끔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제가 지금 찾아본 바로도 2009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네네. 어쨌거나 그 상황에서 네. 대처를 이렇게 한 아주머니의 그 어떤 모범적인 훈훈한 마음이 행동이 느껴지네요. 참 훈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상을 줘야 된다 예.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예. 네. 아무나 하지는 못할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세워둔 차량 안에 있던 현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 금액이 무려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의 주인공은요. 예. 대로변에 차를 잠시 세우고 나갔다 왔는데 그 네. 사이에 돈이 없어졌다라고 예. 합니다. 당시 CCTV 영상이 있는데 이제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떤 남자가 차량에 아주 접근하죠. 예, 접근하는데 유유히 접근합니다. 그러더니 아무런 주저 없이 문을 벌컥 열어요. 예. 그리고 바로 가방을 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저 가방 안에 돈이 있었던 것인데요. 1시간쯤 뒤에 차 주인이 나타나서 이 현금 뭉치가 들은 가방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네. 신고를 한 거죠. 네. 당시 이 없어진 가방에는 5만 원권 2,400장, 그러니까 현금 1억 2천만 원이 들어있었는데요. 그 돈을 잠시 차에 두고 내렸다가 이렇게 도난을 당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 영상을 보니까 용의자의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기에 그렇죠? 마치 사전에 바로 저 차량에 돈이 있었고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를 알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경찰도 바로 그 점이 석연치 않다라고 네. 생각하고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차에 돈이 들었고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네. 어떻게 알았을까? 예. 피해자의 주변 사람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한편으로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항상 보면 피해자도 좀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1억 2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차에 뒀다는 것 자체가.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때 새로 가게를 마련하기 네네. 위해서 보증금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예. 네. 그 보증금을 좀 현금으로 직접 네. 전달하기 위해서 가방 속에 돈을 넣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냥 계좌로 쏘면 되는데. 그렇죠. 예. 경찰은 바로 이 점 때문에 네. 현금 1억 2천만 원의 출처와 그다음에 사용처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네네.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상묘에 선물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라진 조상묘가 무려 20기라고 하는데 이유가 보니까 태양광 시설 설치 때문이었다면서요? 네, 추석을 앞둔 지난 3일에 있었던 네. 일인데요. 경북 김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백모 씨, 58살 백모 씨가 성묘를 하기 위해서 조상묘를 찾았더니 세상에 조상묘는 사라지고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이 턱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 백 씨의 묘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다른 묘들도 있었는데 네, 모두 네. 20여 기 정도가 깜짝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알고 근데, 봤더니 예. 이게 어떻게 가족의 동의 없이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무연고 묘지가 되면은 네. 이장이 가능합니다. 오. 그 군청이라든지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이장 예. 또는 개장 신고를 하면은 이것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주인이 있는 예. 그 후손이 있는 묘였다는 점이죠. 예. 근데 이 땅 주인은 마치 이 묘가 후손이 없는 그래서 무연고 묘지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이미 박혀 있는 비석을 뽑아낸 다음에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거짓 신고를 한 그렇죠. 거군요. 예. 자, 문제는 공무원이 이 상황을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장을 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사진만 보고 예. 바로 그냥 아. 개장해도 좋습니다. 이장해도 좋습니다. 확인 절차를 안 거친 거네요. 도장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네. 면사무소에서는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네. 반드시 현장 가서 확인하라는 법은 없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좀 문제가 있는 주장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나라는 네. 알았거나 네.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 역시 공무원 역시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알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네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 답답한 상황이 하루속히 해결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 영상으로 보는 이슈 어떤 소식인지 좀 전해주시죠. 혹시 333 캠페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성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매월 생리가 끝난 뒤 3일 후에 3개의 손가락으로 3개의 원을 그려서 유방암 자가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유방암은 자가 진단을 통해서 조기 발견만 하면은 치료가 가능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를 알리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 2, 1, 출발! 출발 신호와 함께 분홍색 옷의 참가자들이 힘차게 달립니다.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완주 의지를 다져보고 숨이 찰 땐 잠시 사진을 남기며 쉬기도 합니다. 유방암 예방 캠페인을 알리기 위한 핑크런 마라톤 대회. 올해 서울 대회엔 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유방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한 번 더 관심 가질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유방암은 현재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특히 다른 어느 암보다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정기검진, 그래서 조기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달리기 대회와 함께 마련된 유방암 예방광좌 부스엔 자가검진 방법을 배우려는 여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샤워하실 때 거울에 딱 보셔서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니까 유방암을 아무래도 예방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좋지 않을까.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 가능성이 높은 유방암. 예방을 위해선 본인은 물론 가족 등의 관심도 중요해 보입니다. 채널A 전혜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김윤욱의 굿모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가장 핫한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죠. 연예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생생한 연예가 소식 김갱 커플이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김효성 연예부 기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김태우 아나운서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굿모닝.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폐암 투병 소식을 알렸던 배우 신성일 씨가 부산국제영화제 회고전에 참석해서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폐암 투병과 관련한 근황을 전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 회고전 배우의 신화 영원한 스타 신성일 기자 간담회 현장에 본인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폐암 투병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폐암 투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비교적 정정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섰습니다. 밝아 보이시네요. 이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사가 기적적이라고 한다. 이제 7번의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 된다라면서 많이 호전된 모습을 보였고요. 그 비결로 평소에 체력 관리를 아주 잘 해왔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회고전의 밤에서 함께 상영작을 본 강수연 씨에게 이렇게 농담을 건넬 정도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정한 모습을 보인 신성일 씨는 네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과 사진전,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성일 씨의 건강한 모습 정말 반가운데요. 네. 이 와중에 레드카펫에 한 묘령의 여인과 함께 등장을 해서 뜨거운 관심을 또 받았는데 누구로 혹시 밝혀졌나요? 묘성 아니고 묘령의 여인과 함께 등장을 했는데 네. 이 회고전 주인공이다 보니까 누가 나올지 누가 함께 나올지 기대가 됐었는데 역시나 화제가 됐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늘씬한 몸매에 검은색 드레스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우아한 미모를 자랑하는 저 여성. 네. 바로 배우는 아니죠?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신성일 씨의 수양딸의 네.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신성일 씨한테는 꽤 오래전에 수양딸로 삼은 분이 있고 이날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밟은 이 여성, 바로 그 수양딸의 따님이라고 하네요. 근데 신성일 씨는 당시 현장에서 외손녀라고 밝혔다죠? 일단 묘령의 여인과 함께 등장을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신성일 씨 측에 물어본 거죠. 누구냐 네. 도대체 옆에 예. 있는 사람은 했더니 쉽게 그냥 손녀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 기자들 입장에서는 신성일 씨의 자녀가 일남 이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일남인 강석현 씨 같은 경우에는 40이 넘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장성한 딸이 없을 거고. 장성한 딸이 네.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그
전하는 과정에서 취재 기자들은 아 그럼 외손녀겠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네. 이 딸인 신성일 씨의 딸분들 따님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다 아무 관련이 없다,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엄앵란 씨 또한 우리 가족 중에는 해당 아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황당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엄앵란 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두 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논란도 참 많았습니다. 결혼 생활 함께 지낸 기간보다 별거 기간이 더 많았다는 말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1964년에 한 호텔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당시에 뭐 유명 연예인들도 참석을 했고 일반인들도 함께 참석을 하면서 이 경찰 추산 4천여 명의 하객이 모였다고 해요. 결혼식에서 경찰 추산 이야기하는 건 또 새로운데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걸 텐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3년째 될 때부터 별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니까 이제 한 53년 중에서 40년을 따로 살고 있는 셈인 겁니다. 신성일 씨 같은 경우에 잘생긴 얼굴 탓에 그동안 수많은 여성분들과 스캔들이 있었는데 이에 엄앵란 씨는 이혼할 생각 없다. 이 남자가 자신을 함께 살지만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만나왔지만 절대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 신성일 씨 또한 이혼 생각이 없다. 오히려 좀 떨어져 사니까 예전 추억도 생각이 나고 애틋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엄앵란 씨가 유방암에 걸려서 이 소식을 듣고 합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현재도 별거를 유지한 채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요즘은 또 이혼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이혼을 쉽게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또 이 끈질긴 애증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 관계가 다시금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워낙 사랑받는 스타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많은 이들의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우리 곁에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한국 영화계의 전설이라고 불렸던 음악의 여왕 김보애 씨가 뇌종양 투병 중 별세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로 배우 김보애 씨가 지난 14일이죠. 향년 8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전에 뇌종양 사실을 알게 됐고 1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가족의 보살핌을 받은 그 가운데 눈을 감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오는 18일에 발인 예정입니다. 김보애 씨는 1950년 영화 옥단춘으로 데뷔를 해서 고려장, 갓난이 그리고 수렁에서 건진 내 딸 등에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이국적인 외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할리우드 배우인 제니퍼 존스와 닮은 꼴로 유명했는데 굉장히 이목구비가 당시 미모는 정말 뛰어나네요. 그만큼 굉장히 서구적인 외모로 주목을 받았었고요. 당시에 화장품 모델로도 활약을 했었고 이후에 꾸준한 연기 활동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난 14년 5월에는요. 삼희자 씨와 함께 방송 출연을 하면서 또 오랜만에 팬들을 찾아뵈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안타까운 가족사를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고 김보애 씨는 1959년에 배우 고 김진규 씨와 결혼을 했는데요. 슬하에 일남 3녀를 뒀습니다. 차녀인 김진아 씨 그리고 막내 아들인 김진근 씨도 이 김보애 씨의 재능을 이어받아서 배우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난 2014년에 딸 김진아 씨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김진아 씨는 경피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몸이 피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병인데 이로 인해서 암으로 변이가 됐다고 해요. 김진아 씨가 2000년에 외국인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하와이로 가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좀 숨겨왔고 사망하기 4개월 전에 이 하와이로 가족들을 초대를 해서 이 모습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하는데 당시에 엄청나게 아팠겠네요. 네, 당시에 뭐 32kg이었다고 해요. 이 모습을 고 김보애 씨가 보면서 이 슬픈 심정을 방송에서 또 표현하기도 했는데 자식을 앞세우는 고통이란 어떠한 고통과도 못 바꾼다. 낮과 밤도 없이 딸을 보낸 생각에 굉장히 슬프다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고 김보애 씨 연기 활동뿐만 아니라 또 다방면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고인의 생애를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고 김보애 씨는요 4권의 시집을 출간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또 남편인 고 김진규 씨의 연기 인생을 또 에세이로 담은 그런 책을 또 출간하기도 했었는데요. 2000년에는 영화 기획사도 설립해서 남북 교류에 또 힘쓰는 정말 문화라고 한다면 정말 다방면에서 그렇게 힘을 쓴 진정한 문화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고급 한정식집을 운영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600억, 700억 정도의 자산을 갖추면서
하면서 네. 광화문에 고층 빌딩도 갖고 있었다라는 설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또 한때는 또 사기를 당한 네. 아픔도 있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배우 정혜연 씨예요. 많이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 정혜연 씨인데 네. 정혜연 씨가 고 김보혜 씨를 기억하기로는 아침마다 항상 메이크업을 하고 또 외출할 땐 아주 갖춰 입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아주 자기 관리에는 최고였던 분이다라고 네. 전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그 소녀 같은 감성은 늘 갖고 있었다라고 고인을 회상했습니다. 네, 문화계에서도 그녀를 애도하는 물결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요. 굉장히 좀 밝은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희 비커플, 송혜교, 송중기 커플, 송송 커플까지 2017년은 그야말로 스타들의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온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결혼의 계절, 가을이 깊어지면서 또다시 스타들의 연이은 결혼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세창 씨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어제 또 카톡을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면서 결혼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신나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괜히 한번 자랑했고요. 네, 이세창 씨가 어제 그 웨딩 화보 현장을 공개했어요. 독특하게 수중 화보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CG가 것처럼요. 아니고 진짜 물인 거예요? 네, 직접 물에 들어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예. 13살 연하의 배우 정하나 씨와 오는 11월 5일 결혼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세창 씨는 지난 2005년에 미스 코리아 출신 배우 김지연 씨와 결혼을 했고 네. 2013년에 이혼의 아픔을 전한 바 있죠. 네. 때문에 이 재혼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고 예. 또 마음 같아서는 정하나 씨와 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네, 네, 하지만 1, 2년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만 흐르다 보니 곧 있으면 나이가 50이 되더라라면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아주 돌격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이렇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다면서 예비 신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 애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결혼 소식이 공개되면서 예비 신부에 대한 관심이 무척 또 뜨겁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정하나 씨, 아크로바틱 체조를 하는 에어리얼리스트, 일명 공중고개사라고 하는데요. 그룹 엑소의 콘서트 무대에도 설 정도로 아주 프로 배우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모델 겸 리포터로도 활동을 했고 또 이세창 씨가 감독을 맡은 레이스팅 소속으로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고 사랑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뭐 정체가 공개가 되면서 아름다운 외모, 군살 없는 S라인 몸매로 주목을 받았고 정하나 씨가 SNS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거 저 맞아요. 저 결혼합니다라는 것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결혼 발표를 하니까 이세창 씨의 프로포즈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죠? 네, 이세창 씨가 제작한 그 연극이 있습니다. 영화 둥지 무대에 올라서 관객들에게 3분만 시간을 좀 뺏겠습니다 라면서 프로포즈를 진행하는 거죠. 이 자리에 올라서 열심히 사랑할 테니 지켜봐 달라, 나와 결혼해 줄래? 라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목이 집중됐죠. 네, 이세창 씨 외에도 또 결혼 소식을 전한 스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늦게 간다, 놀리지 마. 바로 가수 켄의 이 백이성 씨입니다. 네, 이렇게 노래를 부른 이유는요. 늦게 간다고 주변에서 굉장히 놀려서 장난스럽게 서름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45살이에요. 근데 이제 12살의 연하에 46이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아, 그래요? 만으로 45이었군요. 생일이 안 지났나 봅니다. 네. 지난 9월에 K본부의 그 한 TV 프로그램에서 깜짝 결혼 공개와 프로포즈 영상 편지를 남겨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자친구와 좋은 이유,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1년에 책을 120권 정도 읽고 봉사활동도 자주 다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삶이 윤택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하고요. 노총각을 탈출하는 그 기쁨과 설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비롭고 새롭고 얼떨떨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허니문 베이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아서 좀 많이 낳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다라고 걱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품절녀 대회에 합류한 스타 소식까지 좀 전해주시죠. 네, 오지은 씨가 결혼을 합니다. 배우 오지은 씨인데요.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는 4살 연상의 회사원과 오는 22일에 전통 혼례로 비공개 결혼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결혼 후에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결혼 소식 저희도 따뜻한 축복을 보내면서 오늘 연애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치유비책 시간인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바로 여기에 있는 지압판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네. 야, 올라가 볼게요. 한번 발라볼까요? 저희도 발로 자주 밟는데요. 예, 저는 아프세요? 굉장히 어떠세요? 싫어합니다. 예. 발에 구멍이 뚫릴 것 같아요. 좀 건강해지는 너무 느낌도 드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주제 빨리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예. 주제 네. 공개하겠습니다. 아유. 네, 오늘의 주제 제2의 심장 발, 내 건강을 부탁해입니다. 네, 정말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발. 네, 네 발이 보내는 건강 적신호와 발 건강법까지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염석 한의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국내 1호 발 관리 전문가십니다. 김수자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죠. 발 뒤꿈치가 갈라진 사람에게는 절대 돈을 꿔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발 뒤꿈치를 보고 갈라져 있으면 네. 이 사람은 단명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야.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정말 발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발은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심장이 있잖아요. 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제2의 해요. 심장. 우리 머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네. 바로 피가 심장에서 나와서 발로 갔다가 도로 올라오는데 그 발 건강이 나쁘게 네네. 되면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발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발은 뼈가 무려 26개고요. 인대가 107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인대가 줄도 107 모르고 개라네요. 예. 발을 너무 푸대접했다는 예. 생각에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발이 건강한 발일까요? 발을 이제 딱 봤을 때 우리 손이나 뭐 네. 발이나 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한의학에서는 이제 진맥을 짓잖아요. 네. 근데 발도 사실 이제 되면은 진맥을 또 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발의 색깔을 보는 거예요. 발의 색깔. 예. 네. 그래서 발의 색깔을 보면은 아. 제일 왼쪽. 선홍색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발의 색깔인데 피가 잘 통하는 거죠. 예, 저런 색깔은 그냥 건강하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 노란색 있죠. 예. 노란색 같은 경우는 빈혈기가 조금 있다라고 중간에 보시면 있는 돼요. 거요? 예, 중간에 있는 노란색. 예, 그런 거 보니까 발바닥 색깔. 핏기가 좀 예. 있네요. 네. 빈혈기가 조금 있고 좀 힘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다라고 예.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오른쪽 발은 혈액순환이 좀안 흑인 발 되기 때문에. 아닌가요? 맞습니다. 흑색이에요. 검붉은 네. 색깔, 좀 칙칙한 색깔을 이렇게 네. 내비치는 거는 동맥경화나 하지정맥류가 있다. 또 거기에 약간 붓기가 있으면은 그런 증상들을 조금 의심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네. 이 방송 보시면서 신발 벗고 발바닥 색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저도 것 확인해 같고요. 보고 싶은데요. 자, 색깔 말고 네. 발의 상태에 따라서도 질병이 달라진다고요. 그렇죠. 네. 발의 상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질병을 의심해라. 자, 옆에 발바닥이 다음에를 떼야 됩니다. 발바닥이 아파요. 아파요. 네. 그렇다면 족적 근막염. 예, 많이 들은 거죠. 네. 발바닥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 60세 이상이 된 노인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발에 있는 인대하고 네. 이런 데 뒤꿈치 쪽에 바로 염증이 생기는 건데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래서 많이 아프고 네, 네. 왜 많이 생기느냐?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걷거나 예. 그다음에 갑자기 체중이 불었거나 예. 운동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산책을 많이 하거나 등산을 하게 되면은 네. 여기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바로 발바닥이 많이 아픕니다. 저도 예전에 네. 축구 갑자기 많이 했을 때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왼쪽 발, 디딤발 쪽에. 디딤발 쪽에. 예. 많이 이게 힘을 주니까. 심해지면은 잘 뭐 엄청 뒤꿈치로 아파요. 서 있지도 못한다고 네. 하는데 네, 네. 특히 좀 주의해야 될 분들이 있을까요? 뒤에 분들은 예. 누가 주의해야 네. 되느냐? 등산 많이 좋아하는 40대 분들. 예. 그다음에 이런 분들한테 왜냐 갑자기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발을 갖다 진짜 탄력이 있어야 돼요. 예. 네.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얘가 몸무게의 근육을 갖다 몸무게를 갖다 받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심할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 레이저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하는 운동입니다. 예. 이게 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여기에 뭐가 있죠? 발 뒤꿈치 쪽에 아킬레스 건이라는 게 네.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평소에 발을 이렇게 앞으로 당겼다 뒤로 당겼다 앞으로 당겼다 뒤로 당겼다 이런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이 아킬레스 건부터 오는 데가 유연해지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예.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예, 발가락이 이번에는 뭐죠? 네, 발가락이네요. 발가락이 휘었어요. 휘었어요. 아, 그럼 뭐죠? 저도 발가락이-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여성분들 최정씨 그럴 것 같아. 힐을 많이 신다 예, 보니까. 발가락이 휘었어요. 네.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발가락 끝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맞아. 그래서 바로 무지 엄지발가락. 외반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기가 60%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은 할머니, 엄마, 이모, 딸, 예. 넷이 다 수술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40%는 뭐냐?
바로 최혜정 씨 같은 경우에요. 제가 하이힐을 갖다가 심하진 않아요. 심하진 않아요? 네. 하이힐을 갖다 너무 높이 입게 되면 어떻게 몸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네. 몸무게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네. 발끝으로 몸무게가 가서 발이 점점 삐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네. 바로 하이힐을 높게 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발레하시는 분들이 발끝으로 쏟아보면 왜 변형이 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힐을 신다 보니까 굳은살도 여성분들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이 굳은살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게 꼭 보면 아무리 벗겨내도 생기는 부위에 계속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발이 네. 발이 먼저 얘기했어요. 딱딱해요. 딱딱해요. 예. 지금 넘어갔네요, 뒤로. 딱딱해요. 네, 딱딱해요. 이게 바로 이제 굳은살입니다, 마지막이. 네, 굳은살인데 예. 우리 아까 얘기하는 발 할 때는 뒤는 뭐라고 그러죠? 발 뒤꿈치 그러잖아요. 네. 여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혜정 씨? 여기를. 거기는 발바닥이죠, 뭐. 발바닥인데 네. 발볼이라고 그래요. 발볼. 살이 튀어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네, 이쪽에 몸무게가 많이 실리다 보니까 네, 거기에 네. 굳은살이 배기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굳은살은 그냥 굳은살인데 통증이 네. 별로 없는데 여러분 티눈이라고 알죠? 네네네, 맞아요. 티눈은 아, 그 안에 네. 핵이 있어요. 어. 뼈 같은 거 딱딱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닿게 되면 무지무지하게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 있을 때 똑바로 못 서거나 한쪽으로 서거나 안 아픈 쪽으로 서게 되고 걸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힘을 안 주려고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자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가든지 네. 관절염이 생기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굳은살, 바로 티눈, 우습게 보면 큰 병이 생깁니다. 네. 야, 자, 그럼 아까 네. 질문했던 건데 굳은살 여러 번 좀, 제거해도 또 생깁니다. 네. 네. 위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네네. 발이 이제 아치형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쏙 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굳은살이 생기는 부분들은 뒤쪽이랑 예.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신 뭐 발볼 쪽 요쪽으로 이제 굳은살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건데 네. 만약에 양쪽 발 중에 한쪽 발만 네. 굳은살이 이제 굉장히 심하게 생긴다 그러면은 네. 척추 측만증이다라고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발이 이런 쪽이나 아니면은 이런 쪽 네. 이쪽만 심하게 이제 굳은살이 배긴다. 양쪽 네, 다. 네, 네. 그러면은 이건 끝쪽으로. 예. 끝쪽으로. 골반이나 아니면 무릎이 약간 좀 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뭐 옷자다리나 팔자다리 뭐 이런 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발가락 여기에 이제 굳은살이 이제 심하게 배긴다 그러면은 네. 방금 얘기하셨던 무지외반증을 좀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아유, 예. 예. 아, 이게 이제 나오네요. 예, 두 번째 발가락 아래쪽이 굳은살이 박힌다 있으면 그러면 무지외반증을 무지외반증이다. 의심해야 되고. 위치를 좀 확인해 보세요. 그냥 무심코 본인의 발바닥에 굳은살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벗겨내지만 마시고 네네. 그렇게 그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발가락이 조금 휘었나? 아까 이제 무지외반증을 말씀드렸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이게 또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걸 이제 김수자 교수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이 무지외반증에 네. 효과가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네네. 한 3개월 이상 좀 통증이 있으시거나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가위바위보라든지 네. 아니면 구슬잡기라든지 네. 이런 운동을 발가락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위바위보를 하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발가락으로 운동을 하는 거죠. 네. 발가락으로 가위바위보를 네, 하라고요? 네. 발가락이 신발 속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네네네. 이것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하이를 신는다든지 네네네. 발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네. 옆쪽으로 휘어져서 이제 그 무지외반증이 생기게 되니까 네. 이런 네. 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네. 좀 모델이 네.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저희가 발만 보여드리는 모델분은 처음 모셨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좀 보여주시죠. 네. 예. 자, 이런 구슬을 이용해서 발가락으로 한번 집어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예,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컵 속에다가 네. 넣어보세요. 이거 그러면- 예전에 이거 했다가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는데. 왜요? 너 왜 손 안 쓰고 발가락으로 그러냐. 이게 네. 실제로 운동이 되네요. 네, 그러면요. 네. 손가락과 마찬가지로 뭐 이게 발가락으로 뭐 기타 치시는 분도 있고 글씨 네.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분은 진짜 예, 그래서 발을 손처럼 하시네. 이게 사용하지 않는 근육, 인대 예. 이런 것들을 예.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가위바위보도 한번 해보세요. 거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예, 엄지 가위.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가위. 잘 안 바위? 되시네. 바위는 어떻게 되죠? 바위? 다이 모아야 되잖아. 모으면 되죠. 힘은 되고. 이렇게 예. 고데기 자, 주먹. 생방 중인데 재미있는 거 한번 네, 해볼까요? 저랑 예.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시죠. 네. 가위바위보!
아, 좋습니다. 예. 볼을 내셨네, 저번에. 네네. 예. 이렇게. 네, 이렇게 발가락 끝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네네. 교정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까 107개 인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면 여기 발에 탄력성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네, 발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발가락을 수시로 움직이고 발바닥까지 전체적으로 좀 움직여줘라. 저도 네.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발은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좀 어떤 의미죠? 예, 지금 발은 우리가 이제 12경락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6경락이 발에서 끝나거나 뭐 발을 지나거나 그렇게 돼요. 지금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엄지발가락이 보이시죠? 네. 여기는 바로 머리 쪽입니다. 예. 기억력과 관련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이랑 발이랑 이제 만나는 부분이 바로 네. 눈입니다. 아. 그다음에 그 밑에 쪽 예. 바로 어깨 쪽. 어깨. 예. 그다음에 요 가운데 쪽, 요 약간 좀 더 이쪽 안쪽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쪽은 소장. 예, 소화 쪽이랑 관련이 돼 있는 그래서 부분이라고 이 보시면 되고요. 체했다거나 뭐 이러면은 그쪽을 좀 눌러줘라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예. 마지막은요? 맨 뒤꿈치 쪽이 그쪽 부분은 예, 생식기. 이게 세로로 보니까 우리 정말 이 신체하고 네네. 비슷한 위치가 비슷한. 그러네. 이렇게 서 있을 때랑 비슷하네요. 네네네. 예, 사람이 서 있을 머리, 때. 이렇게 눈, 알아두고서는 어깨, 그냥 소장,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은 예. 치료보다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머리 마사지 이거 발가락 많이 해주면 머리 좋아져요?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몸이 굉장히 피곤하면 뭐 전체를 다 마사지하는 것도 시원하지만 발 마사지만 이렇게 잘 굉장히 해주고 개운하죠. 예, 굉장히 전체적인 네. 피로가 좀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마사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마사지는 이제 밑에서 위로 올리는 그런 마사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예, 자 그럼 저희가 네. 마사지용 베드를 좀 준비해서 예. 본격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저희가 생방송이지만 늘 이렇게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오늘 다시 준비한 건 준비도 아닙니다. 네, 그 준비 정도일 엄청 정도로. 예. 네. 여러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네,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네. 머리 두통 기억력에는 이 엄지발가락을 집에서 사용하시는 이런 살라드용 네. 주걱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예. 쉽게.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위쪽을. 4초. 네. 예, 4초 정도. 예, 거기가 아까 그 머리 쪽이라고 그랬죠. 네, 머리 쪽입니다. 그다음에 이 뒤꿈치 쪽은 예. 생식선. 예, 생식선. 생리통에 네, 좋은 네. 곳이고 여기 제일 아래쪽. 지그시 이렇게 예.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머리 쪽과 생식선 쪽을. 네, 눈은 이 엄지발가락 옆에 둘째 발가락과 셋째 예, 맞아요. 그 발가락인데요. 밑이라고 그랬죠. 예. 네, 이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고 이렇게 네. 조금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둘째, 셋째 발가락. 네. 네. 그다음에 소화 안 되실 때 네. 엄지발가락 밑에서 이 부분 여기가 그 위장의 상응 부위입니다. 위장.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쭉 눌러주시면은 네. 상당히 저 위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소장은 또 아래쪽이라고 했으니까 네네, 그것도 그렇죠.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여기가 네. 위장, 네. 여기 안 붙어요. 네, 이렇게 이런 그 부위. 부분이 네, 위장이라고. 네, 지금 네. 장갑을 그다음에 끼고 계셔가지고, 예, 소장은 예, 전부 이 부분이 소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스틱을 이용해서 쭉쭉 밑에 내려 하시면은 좀 더부룩하고 그러신 분은 예. 여기가 예. 부어 있죠. 예, 그래서 대개 이런 부분은 여기가 위장. 네. 그다음에 여기가 거기가 이제 눈, 머리였고요, 엄지가. 그다음에가 눈이요. 네, 맞아요. 예. 눈, 머리요. 예. 예. 그다음에 소화기계통 위장. 네. 그다음에 여기 생식선. 생식선 제일 아래쪽. 그다음에 이제 어깨가 결리고 그러실 때는 이쪽 발 좀 줘보시겠어요? 예. 네, 사실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납작한 부분으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지그시 긁어 넓은 부위를 활용하는 네, 넓은 부위로. 그리고 넓은 부위를 이용해서 발등을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네네. 생리통의 이 뒤쪽 이런 데도 좋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밑에서 위쪽으로 올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리지 않고. 아래쪽 위쪽으로. 예, 그래서 피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 위쪽으로 피가 위로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쭉쭉 이렇게 네. 자극을 해주시고 네, 밑에서 위쪽으로도 이렇게. 야.
예, 이렇게 가족끼리 한번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자, 부부끼리라면 서로가 또 해주면은 금술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발 부위별로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지 다 기억하셨죠? 네. 그 부분을 주걱을 활용해서 뒤쪽 부분으로 눌러주시고 자극을 주고 마지막 어깨선 부위는 부위가 넓으니까 옆 날은 주걱의 넓은 부분으로 좀 해달라. 이런 아래에서 부탁을 위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밝은 건강을 위해서 지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격을 보통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 3개를 꼽아오셨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열어보죠. 외출할 때 굽었고 바닥에 납작한 플랫슈즈가 좋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네네. 예. O 아닐까요? 결과는요? 결과는 X입니다. X예요? 왜냐면 제가 말을 발은 어떻게 생긴다면 발은 이렇게 아치형으로 생겼어요. 이래서 얘가 이렇게 탄력을 주면서 인대가 잡아주는 건데 납작한 걸 신게 되면 뭐가 되느냐? 얘가 바닥에 바로 닿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평발 그럼 잘 못 걷잖아요. 평발이 왜 그러냐? 너무 납작해서. 충격 흡수가. 그렇죠. 그래서 쿠셔닝이 어느 정도 있는 걸 갖다가 신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조격할 때 냉탕, 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안 좋다? 는 아니지 좋지 않을까요? 네, 건강에 좋습니다. 좋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되고 한 1분 정도. 온도도 14에서 18도 정도. 따뜻한 거는 41도, 42 정도로 1분 정도 하는 게 좋은데 중요한 것은 심장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부정맥 있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장시간 서 있을 때 몸의 무게 중심을 양발에 똑같이 두어야겠죠. 근데 굉장히 어렵죠.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 네, 저는 O라고 생각하죠. O라고? 당연하죠. 짝다리 짚으면 안 되죠. 반대예요. 왜냐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섰을 때 긴장이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우리 구부리고 서 있다가 좀 이따 또 한쪽으로 더 구부리 서 있다 이렇게 하게 되고 서 있을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아까 아킬레스건 얘기했지만 이렇게 뒤꿈치 들었다 놨다 운동하게 되면은 순환이 좋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플랫슈즈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발을 어떻게 골라야 좀 잘 고를 수 있을까요? 신발 종류가 많잖아요. 구두 같은 경우는 우리 발에 원래 그냥 좀 딱 맞게 이렇게 신는 게 좋거든요. 근데 하이힐 같은 경우는 밑으로 이제 자꾸 쏠리다 보니까 약간 좀 넉넉한 게 좋아요. 근데 지금 혜정 씨가 신는 것처럼 앞에 이렇게 좀 뚫려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여성분들한테는 좋아요. 안 그러면 이게 자꾸 이렇게 쏠리니까 무비외관증이나 그런 것들이 좀 올 수가 있고 굉장히 또 아프잖아요. 그리고 저 하이힐은 뭐 편할 때는 안 신으시는 게 맞습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서만 신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운동화는 어떻게 선택하세요? 운동화 같은 경우는 구두보다는 약간 좀 넉넉하게 구입을 해서 신는 게 좋고 그러니까 양 발이 거의 다 맞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큰 발이 있거든요. 그 큰 발에 맞춰서 신발을 좀 구입하시는 게 좋고 오전보다는 오후에 좀 발이 좀 더 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후에 신발을 좀 구입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등산 많이 하시잖아요. 등산화도 잘 골라야 되더라고요. 등산화 같은 경우는 등산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마다서 신발을 바꿀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등산화 같은 경우는 운동화보다 한 1cm 정도 좀 더 여유 있는 것을 좀 구입을 하시고 올라갈 때는 발목을 조금 여유롭게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꿈치가 쓸릴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발목을 좀 여유롭게 묶어주고 내려오실 때는 발이 앞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발목을 꽉 점매주고 조여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신발을 바꿀 순 없기 때문에 등산화는 어떻게 신느냐, 신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남 원장님께서 발 건강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발을 갖다 남한테 내놓고 굉장히 부끄러워하는데 자기 발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내놓고 은을하게 되면은 우리 몸을 갖다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고요. 아까 내가 보니까 최희정 씨도 다닐 때 보니까 운동화 신고 다니대요. 맞아요. 맞죠? 방송하기 전에는 맨발로 있어요. 그래요? 근데 운동하시는데 좀 빠르세요? 먼지가 많이 나죠. 먼지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 건강을 여러분께 좀 신경을 더 쓰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전국의 맛을 찾아 떠나는 여기 맛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소고기, 돼지고기 맛고요. 불 위에서 익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고기를 조금 더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만 찾아간 곳은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 가게 안은 이미 만석인데요. 쫄깃쫄깃하고 아삭아삭한 거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매콤하면서 흔히 볼 수 없는 음식이에요. 듣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맛있어 보이긴 하다만 봐도 모르겠다 너의 정체. 지금 뭐 시킨 거예요? 양볶음이요. 들어는 봤나 양볶음. 소의 내장 중 첫 번째 위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양. 소의 양을 매콤하게 볶아낸 요리가 바로 양볶음인데요.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그 맛. 젓가락 한 번 들면 그릇 바닥을 만날 때까지 절대 놓을 수가 없다는데. 아구찜이랑 비슷한데 콩나물이랑 양이랑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쫄깃쫄깃하고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은 아귀찜을 꼭 닮았으나 색다른 차원의 맛을 가졌다는 양볶음. 비법 찾아 들어간 주방 안에서는 불쇼 한판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매운맛도 불맛이니까 바로 독특한 맛이 여기서 나요. 매콤한 양념에 불맛까지 더한 양볶음을 맛보려면 일단은 깨끗하게 손질된 양을 생강가루 월계수잎과 소주 한 컵 부어서 삶아주는데요. 소의 내장 부위인 만큼 냄새 제거가 관건. 푹 삶아 잡냄새 싹 걷어낸 양은 깨끗하게 씻어서 기름 부분을 일일이 꼼꼼하게 잘라내줍니다. 뽀얀 속살 드러낸 양과 콩나물, 양파, 고춧가루를 넣어주는데 양볶음의 포인트는 바로 두 가지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를 쓰다 보니까 고추의 그 감칠맛이 안 나요. 그래서 거기다 일반 고춧가루를 섞어보니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고추기름 들러 화끈한 불쇼 한 판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특급 메뉴 양볶음 나갑니다. 아삭한 콩나물의 식감 살려 일단 한 입 먹고 뜨끈한 밥 위에 얹어 먹어주면 도둑 잡으세요. 밥도둑 따로 없습니다. 매콤한데 불맛까지 나니까 막 식욕을 더 자극하고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양볶음의 탄생 비와 그것이 알고 싶네. 양선지국을 하는데 국물을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국물 없이 이렇게 양을 갖다가 이렇게 살려서 할 수 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양볶음을 탄생시킨 1등 공신 양선지 해장국. 양선지에 대한 거부감도 극호감으로 바꿔준다는 그 맛. 해장국의 기본은 육수. 사골 육수만을 고집한다는 사장님의 육수 포인트는 담백함. 마지막 단계로 도가니를 넣어주고 한 번 더 끓여주는데요. 육수 맛이 더 진하고 감칠맛이 나고 느끼함이라곤 1도 찾아볼 수 없다는 도가니 품은 사골 육수. 가시오가피, 생강, 건버섯 등 건강 재료를 잘 챙겨 넣은 육수 주머니를 넣고 또 한 번 끓여주면 해장국 전용 육수가 된대요. 쫄깃 담당 양과 시원한 맛 전문 콩나물에 우거지, 선지 위로 육수를 붓고 고추기름 둘러서 끓여주면 마상의 양선지 해장국 완성되고. 이거 젤리야 도가니야? 이렇게 쫀득하게 있기 없기. 먹기 좋게 썬 도가니 푸짐하게 담아서 사골 육수 부어 뜨겁게 끓여주면 도가니탕도 출격 준비 완료. 푸짐한 양에 진한 국물 맛까지 여러 번 놀란다는 맛. 맛있어요. 잘 익은 김치 한 조각 쫙 얹어 먹는 그 맛. 어찌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요. 국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는 빈 뚝배기가 맛 증명. 맛 너 인정. 이 집은 국물 맛이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야 돼요. 가마솥에 끓인 거라서 그런죠. 국물의 텁텁한 맛도 없고 깔끔하고 좋아요. 공식 홍보 찬스, 고 찬스는 딱 15초 드려요. 식당 일이 힘들긴 해도 이 집 음식 맛 장난이 아니네. 이런 말을 때 정말 보람을 줍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꾸준히 노력해서 이 지역에서만큼은 해장국 하면은 그 집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아싸! 성공? 네, 성공했어요. 성공! 두 번째 맛고요. 맛집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틈없이 꽉 들어찬 손님들이 증명해줄 두 번째 맛은 철판 치즈 불고기. 매콤한 돼지 불고기에 양옆을 사수하고 나선 생 모짜렐라 치즈가 식욕을 마구 잡아당겨주는데요. 이거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 늘어나는 치즈. 치즈 돌돌 말아 먹어보고 쌈에도 싸서 먹어보고 뭐 이러나 저러나 맛있는 치즈 불고기. 치즈가 들어가서 그런지 살짝 피자 맛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맛인 것 같아요.
고추장 불고기하고 치즈하고 조합이 너무 좋아요.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평범한 불고기는 안녕하세요. 치즈 하나 곁들였을 뿐인데 엄마, 아빠, 삼촌, 누나, 형 입맛까지 죄다 사로잡아버린 치즈 불고기. 이 치즈 불고기를 탄생케 한 것은 바로 돼지 불고기였으니 보세요. 윤기 쭈르르르 새빨간 양념이 식욕을 더 돋우는 매콤한 고추장 양념 불고기와 고소한 돼지고기의 기본 맛에 달달한 간장 양념 입힌 간장 불고기의 기분 좋은 만남. 군침 부르는 이 아름다운 투샷 기억하세요. 음식 세팅되기 무섭게 바쁘게 움직이는 젓가락. 불고기와 쌈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요. 냄새만 맡아도 맛있는 불고기는 입에 넣기도 전에 어머나 웃음부터 나오죠. 아이고 맛있어서 꼴깍 넘어갑니다. 육질도 부드럽고 숯불 향도 나고 매콤하고 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맵지도 않고. 향을 죽여주네. 숯불향 향이. 돌판 위에서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 뿜어내고 있는 이 고추장 불고기의 숨은 맛 포인트는 숯불향. 그 비법 찾아서 어디로? 물론 주방으로 잠입한 제작진. 연탄불 위에서 돌고 또 돌고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수상한 물건 포착. 불고기 자동화 기계예요. 가장 맛있게 익을 골든타임 맞춰준 후 다 돌려라. 어느 곳 하나 덜 익거나 타지 않게 공평하게 골고루 익혀주는 신통방통한 구이통. 고깃결 사이사이 은은하게 불량 머금은 불고기 완성되고 커다란 웍으로 옮겨진 불고기는 양념 넣고 다시 한번 볶아줍니다. 프라이팬에 한번 볶게 되면 맛이 더 깊어지고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향이 너무나 좋습니다.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돌판 위로 옮겨주면 불맛, 양념맛, 맛있는 맛 모두 갖춘 연탄 불고기 완성! 손이 가요, 손이 가. 쌈채소에 손이 가요. 연탄 불고기를 더 맛있게 즐기는 쌈한 방법. 그 세트로 따라 나오는 단호박 청국장은 쌈장 대신으로도 굿이죠. 너무 맛있어요.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청국장 맛이에요. 훈연이 적당히 잘 돼 있고 불맛이 끝내줍니다. 아주. 아우 이거 죽이네요, 죽여. 양념은 그저 거들 뿐. 불맛 하나로 사람들 입맛 평정한 연탄 불고기. 요 매력에서 미처 빠져나오지도 못한 바로 그때.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손님들. 서비스라고 하기엔 너무 대단한 통오징어탕. 통오징어 한 마리는 기본, 새우, 미더덕에 콩나물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통오징어의 탱글탱글함. 공짜라 쓰고 서비스라 말한다. 해물 육수의 시원한 맛이 일품인 통오징어탕까지 클리어. 오징어 시원하네. 메인 메뉴처럼 퀄리티도 있고 깔끔하고 푸짐하고 아주 맛있어요. 공식 홍보 찬스 고 찬스 15초 출발. 저희 마인드가 정직하게 장사하는 게 저희 마인드입니다. 모든 손님분들이 저희 가게 오셔서 음식 드시고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추 나왔어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해버린 고기의 다양한 맛. 맛있는 음식 찾아 떠나는 여기 맛고요는 계속됩니다. 양복이 매너를 만든다. 가을 남자의 필수 아이템 신사의 품격을 높여주는 양복의 세계. 40여 년간 좋은 양복 만들기에 매진해온 종로 맞춤 양복의 터줏대감 박성규 대표의 양복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맞춤 양복 전문점을 찾아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세요? 예, 여기 양복점 주인입니다. 양복은 매운명 맞춤 양복장인 박성규 대표. 이 계통에 입문하기는 47년 됐고요. 제 영업하는 지는 36년 됐습니다. 좋은 원단만을 사용하여 명품 양복을 만들기 위해 한 땀 한 땀 직접 바느질하기를 40여 년. 바쁠 때는 그냥 몸만 보고도 재단에서 맞출 자신이 있습니다. 줄자 쓰지 마시고 치수를 맞춰보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이것 좀 한번 끌어봐 주세요. 예. 맨눈으로 치수를 가늠해 보는데요.
1m 85, 가슴 사이즈는 한 42 되겠고요. 팔 길이는 지금 25. 과연 5초 만에 잰 사이즈가 정확할까요? 42 4분의 1입니다. 저 소매기장이 어디 봅시다. 세상에나,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정확한 눈대중. One more time. 한 번 더 갑니다. 키가 1m 80 정도 되겠고요. 가슴은 40, 키가 34 반, 24. 이번에도 과연 맞출 수 있을까? 떨리는 순간. 44분의 1, 요거 차이. 우리 34 반이라고 그랬는데 34 나오네. 대박. 와, 34야. 맞아요. 눈이 작죠? 우와. 네. 미세한 오차범 이내에서 맞아떨어지는 눈대중 치수. 허리 사이즈 0.5인치 차이를 제외하고 완벽 일치, 장인 인정. 평생 했으니까 보면 눈이 자요. 네. 가슴하고 허리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허리는 이렇게 줄여야죠. 눈대중에 이은 두 번째 장인 테스트. 시침핀만으로 사례자의 체형에 꼭 맞게 피팅하라. 그 결과 또한 기대되는데요. 이렇게 입으면 이제 허리 라인이 체형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요. 5초 만에 눈 짐작으로 시침질한 재킷이 사례자의 몸에 딱 맞춘 듯 피트됐는데요. 아까 입었을 때는 어깨랑 뭐 가슴 좀 맞았었는데 이쪽을 좀 확실히 좀 허리가 좀 많이 남는 기분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 아버님 세대 같은 옷이 좀 나오나 했는데 지금 딱 허리 라인 잡아주신 거 보니까 좀 저희 젊은 세대 같은 느낌 좀 많이 나고 좀 신사의 품격 같이 되게 좀 세련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신사들의 런웨이. 양복 장인의 손길만 닿으면 멋도 몸매도 업그레이드. 이것이 진정한 신사의 품격. 고객과의 상담 시간, 충분한 대화는 필수. 오리지널 더블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금장 단추 다른 거. 몸매 좋고 그러니까 아주 이쁠까요? 이렇게 쳐놓으면. 다닌 지는 뭐 한 6, 7년 됐고요. 지금 뭐 최근에 맞춘 거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착용감이 틀리고 편하고 요즘 유행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니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수백 가지의 원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곳만의 강점. 조각으로 된 샘플 원단이 아닌 넓은 원단을 직접 걸쳐보는 것만으로도 완성품에 대한 만족도를 훨씬 높일 수 있는데요. 먼저부터 날씬해진 것 같네. 몸매가 워낙 좋아서 그런가. 예. 세상 하나뿐인 명품 양복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노하우는 바로 치수 재기. 맵시와 편안함을 두루 갖춘 양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체 구조와 특징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수란다. 많이 잴수록 재단을 더 세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치수 재는 그 가지수는 19가지를 잽니다. 양복 한 벌을 만들기 위해 치수만 19가지를 잰다고요? 조금 더 번거롭고 정성을 들인 만큼 높아지는 퀄리티. 아니 옷 만들어 놓은 지가 언젠데 왜 안 사주고 정성 들여서 만들었구만. 단 한 명의 인연도 소홀히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팔이 길어가지고 그래도 양복을 맞추기 전에 고객의 마음부터 맞춘다는 박성규 대표. 고객의 만족도는 언제나 100%라는데요. 신체 조건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틀려서 제가 맞춤 정장을 좀 선호하는데 지금 뭐 아주 착용감 좋고 활동력 좋고 아주 흡족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양복점들이 즐비했던 종로거리. 뿌리 깊은 종로의 바느질 역사 위에서 전통과 트렌드가 공존하는 박성규 대표의 양복점. 쇼윈도우를 장식하고 있는 특별한 양복 한 벌이 눈에 띄는데요. 소공인 기술 경진대회라고 가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나갔을 때 제가 제일 잘했다고 대상을 주실 겁니다. 오랜 세월로 쌓아온 실력을 인정해주는 수많은 상장과 상패들. 그냥 있는 거에 안주해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힘 닿는 대로 건강 지키면서 계속 그
증진을 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양복을 운명으로 여기며 한시도 손에서 바늘을 놓은 적이 없다는 박성규 대표. 한 땀 한 땀에 정성과 진심을 담은 바느질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10월 17일 생방송 김윤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